소프트뱅크 그룹의 회장 비전펀드를 이끄는 손정희의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 비전펀드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주로 이룬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정희는 단언컨대 위대한 경영자이자 투자자입니다. 야후에 초기 투자하며 인터넷 시대의 중심에 섰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투자로 평가받는 알리바바 투자로 수천 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정보혁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 비전펀드를 만들어 엔비디아, 쿠팡, 우버, 그랩 등의 기업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했고요. 하지만 비전펀드가 유례없는 큰 규모의 손실을 보자 마인을 만난 지 6분 만에 알리바바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전설은 감으로 투자한다는 비판으로 바뀌었고 15억 달러 이상의 투자 이익을 실현한 대표 포트폴리오 우버는 비전펀드의 실패처럼 여겨졌습니다. 처음으로 대규모 적자가 난 2018년과 지금의 2023년 사이에 역대 최고의 실적도 기록했지만 호재는 악재에 더 쉽게 묻혔고요. 분명 비전펀드의 상황은 나쁘고 이를 향한 비판도 팩트에 기반합니다. 손정희의 몇몇 판단이 잘못되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보고 비전펀드와 손정희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단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손정희의 비전펀드는 미래나 현재보다도 과거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아야 현재를 제대로 읽고 미래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듯 손정희의 역사를 보면 지금의 위기는 다르게 읽히거든요. 일본 기업 역사상 가장 큰 손실을 낸 비전펀드의 부진은 손정희 인생의 실패 중 가장 큰 실패가 아닙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발생했던 소프트뱅크는 주가가 무려 100분의 1이 됩니다. 이때 손정희는 인터넷 시장이 붕괴되었는데 오히려 인터넷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역발상을 실행하고자 엄청난 손실을 아는 투자자들을 설득합니다. 결국 소프트뱅크는 야후 비비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더 빠르고 값싼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아직 일본에 도입되지 않았던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인터넷 시대의 넥스트를 모바일 인터넷 시대로 보고 일본 꼴찌 이동통신사였던 보다폰 재팬을 인수해 모바일 이동통신 사업에도 진출했고요. 이 험난한 과정에서 최저가 출혈 경쟁과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도 있었지만 판도를 바꾼 건 미래를 내다보는 손정희의 해안이었습니다. 손정희는 2005년 오랜 친구인 스티브 잡스를 찾아가 MP3인 이어팟의 모바일 기능이 추가된 스케치를 보여줬습니다. 잡스는 그에게 이미 아이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했고 손정희는 일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요구했죠. 심지어 보다폰도 인수하기 전이라 통신사도 없었던 상황에서요. 그 자리에서는 거절당했으나 아이폰을 가장 잘 이해하고 모바일 시대에 대한 공감대를 스티브 잡스와 서로 형성하고 있었기에 결국 시장 3위인 손정희의 보다폰이 아이폰을 일본에서 독점 판매하게 되었고 이는 상당한 점유율을 안겨주었죠. 통신사업은 엄청난 적재에도 불구 야후 지분 매각과 추가 투자로 버티고 또 시장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결국 흑자를 내는 소프트뱅크의 메인 비즈니스로 자리 잡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리더로 활약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는 서로를 알아보기 마련이죠. 스티브 잡스를 포함해 빌 게이츠, 레리 앨리슨, 루퍼트 머독 등과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비전이 뚜렷하게 빛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정희의 비전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발표는 2010년 소프트뱅크 30년 비전 발표입니다. 무려 20년도 더 된 발표인데 현재 어떤 기업의 신년 발표라 해도 믿어질 정도입니다. AI가 미래며 클라우드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가 이렇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는 집착하지 않는 것을 가장 잘한다는 내용입니다. 손정희와 비전펀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비전만 바라보며 현실과 동떨어진 투자를 하고 주요 의사결정이 손정희의 아집이라는 것입니다. 손정희는 하늘 우주로 날아다니지 않고 땅에 두 발을 굳게 디딘 거인과 같습니다. 현실이 어렵다면 타협을 하고 투자에 실패한 분야가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청산합니다. 자금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는 인수 투자한 기업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팔기 위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손정희에게 매각은 언제나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3대 주주였던 엔비디아 그리고 업무용 메신저 슬랙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9년 매각 후 나스닥 시총 4위의 기업이 되었고 슬랙은 매각 이후 세일즈포스에 인수되며 주가당 35%의 추가 차익을 얻을 수 있었죠. 비전펀드 출자자들의 압박이 없었다면 오히려 비전펀드는 훨씬 더 거대한 이익을 확보했을 수도 모르죠. 물론 우버나 쿠팡처럼 파는 게 맞았던 기업도 있고 파산 위기에 몰린 위워크의 사례처럼 손정희의 명백한
비판도 있습니다. 손정희는 다른 어떤 경영자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상반기에만 50조 넘게 손실을 낸 손정희 회장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우거지상 초상화를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초상화는 주변 가신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나선 전투에서 대패 후 똥까지 지린 채 도망쳐 나온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비전 펀드는 지금까지 투자해 얻은 이익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지난해 큰 이익을 냈을 때 가장 잘난 줄 알았던 것이 이제와 정말 부끄럽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낸 것을 포함해 진지하게 반성합니다. 물론 제가 믿는 바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비전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면 전멸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멸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멸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신규 투자를 줄이고 매각에 실패했던 ARM의 IPO를 추진합니다. ARM은 모바일 칩 디자인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칩에서 가장 큰 화두인 전력 효율성이 무기인 회사입니다. 손정희가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 협상하며 당시 주가 대비 45% 이상 비싸게 인수해 오버페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례죠. 본인은 싸게 샀다며 좋아했지만요. 싸게 샀다는 그의 말대로 현재 ARM의 시총은 무려 6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ARM IPO와 함께하는 초석 투자자도 화려한데요. 애플, 엔비디아, 삼성전자, AMD, 구글, 인텔, TSMC 등 주요 고객사 10곳입니다. AI 시대의 중심에 있는 모든 기업이 어떻게 해서든 관계 맺음하려고 할 정도로 ARM은 다가오는 AI 시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ARM을 IPO에 자금을 조달하는 건 AI를 무한 강조하는 손정희의 비전과 역행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IPO를 했음에도 소프트뱅크는 ARM의 지분 90%를 보유합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지분을 포기한 것이죠. 손정희는 시장 상황과 오판으로 인한 위기에 처했을 때 비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위해 포기할 뿐입니다. 지난 6월 주주총회에서 손정희는 작년 발표 내용을 뒤집고 다시 공격적으로 신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RM을 필두로 생성 AI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겠다는 것이죠.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는 분명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잃고도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역사적인 성공과 투자를 이뤄낸 것이 손정희의 소프트뱅크입니다. 야후가 알리바바가 ARM이 바통을 넘겨받으며 소프트뱅크의 미친 성장을 만들어내고 위기의 상황에 무너지지 않은 집안이 되어줬듯 소프트뱅크는 세상과 자신들의 운명을 동시에 바꿔줄 기업을 찾아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수치만 보면 비전펀드는 실패에 가깝지만 손정희의 비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오늘 아우터 매거진에서는 손정희와 비전펀드의 이야기와 함께 테크신의 엔진과도 같은 투자로 테크를 읽었습니다.